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시안 작가의 AI 패권 전쟁입니다. AI 패권 전쟁에는요, 사실 히든 워가 숨어 있어요. 숨겨진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개인으로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패권 전쟁부터 이해해야겠죠.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패권 전쟁의 신호탄은 딥시크였습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될 때 중국의 AI, 딥시크가 알려지게 되죠. 특히 챗GPT 같은 미국 모델들에 비해서 200분의 1 정도 가격? 이 정도로 훈련이 가능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강하게 끌었어요. 한 78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발표대로라면 강남의 비싼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자기 소유의 AI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강남의 비싼 아파트 가격이 서민에게는 엄청난 돈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 나라가 자기의 AI를 가지는 비용으로 이 정도 돈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하지만 이후 알려진 바로는요, 다른 부대 비용들도 합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딥시크의 의의는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AI 개발이 생각보다는 접근 가능한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전 세계에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요, 오픈소스 모델로 공개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심지어 개인들도 이 정도 기술까지는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 어떤 것이다 라고 그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기술을 공유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개발할 때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공개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더 빨라지게 만든 거죠.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건요. 딥시크의 의미는요, 미국의 독점으로 흘러가는 AI 생태계에 또 다른 강자로 중국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의의. 그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닌 거죠. 물론 AI 생태계가 당분간은 이 양강체제로 가는 것은 맞겠지만요, 딥시크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AI 워에 참전을 선언하고 나섰다라는 것이 훨씬 큰 의의입니다. 당장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바로 공개되었고요. 인도에서도 또 중동에서도 AI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자기의 AI를 가지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규제를 통해서 미국의 AI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움직임을 막으려 했는데 딥시크 이후로 오히려 규제를 풀고요, 경쟁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소버린 AI라고 주권 AI 필요를 생각하면서 네이버의 창업자가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연일 대책회의를 통해서 AI 개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약간 그 생각이 있었다가 지금은 우리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딥시크 모멘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딥시크를 스푸트니크 모멘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사실 사라예보 모멘텀에 더 가깝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그 소련이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에 미국이 자극받아서요, 우주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결국 인간을 달까지 보낸 사건을 이야기하죠. 경쟁에 자극이 되는 자극제라는 의미로 스푸트니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딥시크가 세계 양강체제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자극해서요, 지금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했다라는 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사라예보의 암살 사건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발의 총성 때문에 유럽 전역이 전쟁판이 되어버린 것처럼 딥시크에 자극받고 또 자신감을 키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AI 대전쟁에 뛰어들게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요, 대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AI 경쟁에 뛰어들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히든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패권 경쟁이에요.
감춰진 전쟁은 국가 간의 AI 경쟁이 아니라 기업 간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가 아닌 기업 연합과 또 다른 기업 연합에서 일어나게 돼요. 사실 중국의 딥시크를 개발하는데 시진핑이 직접 이렇게 저렇게 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국에 이런 AI 스타트업이 4,000개가 넘게 있다는데요. 그 기업들에게 전부 오픈소스로 풀어서 미국의 골탕 먹이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렸을 리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요. 어떤 기업과 연합하고 또 어떤 모델을 새롭게 발표할지 이런 것을 트럼프와 전화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개별 기업들의 판단이고요. 그 기업들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AI 대격돌은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도 국가나 국경이 아닌 기업의 경계선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xAI의 일론 머스크의 싸움이 있죠. 서로 돈 줄 테니까 상대방 기업을 팔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샘 알트만이 딥 리서치라는 새로운 기능을 발표하자 일론 머스크는 딥 서치 기능이 있는 그록3를 발표하면서 이걸 무료로 풀어버려요. 처음에는 그래도 월 구독료를 받다가 며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무료로 풀어버립니다. 샘 알트만은 그래서 딥 리서치 기능을 처음에는 월 200달러짜리 구독자들에게 오픈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무료로 풀어버리니까 곧바로 월 20달러 구독자들에게 횟수는 좀 제한이 되지만 어쨌든 가능하게 공개를 해버리게 돼요. 그 본격적인 성능 경쟁, 가격 경쟁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힘을 합쳐서 이 두 기업이 공동전선을 펼쳐서 중국과 싸우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AI 패권 경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요, 트럼프의 주제로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모여가지고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스타게이트 구상에 아유 걔네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초를 친 적도 있어요. 여기에 구글 전선도 있고요. 메타도 독자적인 AI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AI 패권 전쟁은 사실 이 기업들의 싸움이 주가 되는 거죠. 이 기업들은 합종 연행을 통해 자기들 기업의 동지들, 연합군들을 찾고 있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한국에선 카카오 등과 연합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재밌는 건요. 이 기업들이 딥시크를 기본 모델로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국 모델을 적극 채택한 거죠. 그러니까 패권 전쟁은 국가보다는 기업 단위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요, 결국 국가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고요, 전 세계를 기업 단위의 조직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요, 국가 경계가 희미해지고 초국적 기업들이 국가 위에 서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국가 단위가 강조된 것은 최근 200~300년간의 일이고요. 그 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합스부르크 왕가처럼 가문이 국가 위에 존재했었습니다. 영주나 지방 제후들 같은 단위들이 국가 단위보다 실제적 지배를 하곤 했죠. 그 가문의 역할을 이제 기업이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시안의 책 AI 패권 전쟁은요. 이시안 국가 간 AI 전쟁을 넘어서 기업 간의 전쟁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AI의 발전이요 글로벌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별 산업들, 각 비즈니스들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AI로 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서 적응해야 할 우리들에게는 아주 실용적으로 유용한 가이드가 되어줄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이 책에서만큼은 많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